베버리지 클래스입니다. 이 베버리지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이고, 이제 우리가 사용할 공통 리모컨입니다. 장식 대상과 장식자를 아우를 타입이 되겠죠. 여기에 보면은 커스텀한 abstract이고요. 추상 메소드이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각 음료는, 커피 음료를 설명하는 description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장식 대상들을 한번 살펴보면, dark roast는 이런 식으로 이제 set description을, 이 커피의 이름은 dark roast 커피입니다. 그리고 가격은 1200원 해서 이렇게 1200원을 상수로 정의하고 그 상수값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head first design 예제를 보면은 이렇게 스태틱한 변수를 이용해서 가격 정보를 나타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고 있습니다. 1000이라고 하는 하우스 브랜드의 가격을 그 함수의 반환 타입으로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매직 넘버를 사용한 거이기 때문에 코딩할 때 이렇게 하지 말라고 보통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수치 상수가 나타나더라도 그 수치 상수를 직접 쓰지 말고 그 수치 상수가 나타내는 의미가 뭔지 파악을 해서 그 의미에 해당되는 변수를 또는 상수를 만들어서 사용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 1000이라는 가격이 여러 곳에서 등장한다면 당연히 매직 넘버를 쓰면 안 되는 건데, 이처럼 여기 한 곳에만 나타나는 상수이고 이게 커스트의 반환값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1000이 뭘 의미하는지가 모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도 프로그래밍 해도 된다. 변수를 하나 안 쓰는 거죠. 그리고 가격 정보는 코드에 담겨져 있는 거죠. 추가 메모리 공간을 쓰지 않고 코드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한 가지 방법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라는 장식자 추상 클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베버리지에서 정의한 일반 메소드를 추상 메소드로 만들어서 장식자들이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을 강제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밀크, 우유. 그래서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요 두 개를 오버라이드 해줘야 되겠고, 얘는 장식자니까 이제 그 장식 대상을 멤버 변수로 hasA로 유지해야 됩니다. 이 베버리지를 유지하는 건 여기서 하지 않고 컨디먼트 데코레이터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참. 그리고 똑같습니다. 모카 그리고 휩, 이렇게 똑같은 형태대로 그 첨가물들을 그 장식자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보시면 요 생성자들이 중복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런 크림, 500, 모카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변수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코드에 직접 들어가 있다라는 점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객체를 어떻게 생성하냐면은 장식 대상을 만들고 그 대상을 내가 원하는 만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모카, 휩, 모카로 포장하고 순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카, 밀크로 이런 식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이 첫 번째 거는 하우스브랜드 커피 모카 크림 모카에서 1,900원.
다크로스 커피는 모카 우유에서 1,900원. 이런 식으로 가격이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카의 코스트를 부르면은 모카 가격의 밑에 있는 것의 가격, 휘브의 가격은 또 휘브 가격에 플러스 그 밑에 있는 장식되어 있는 애들의 가격, 이런 식으로 리커시브하게 가격들을 재정의 해가지고 호출해가지고 최종 가격을 계산해 냅니다. 커피숍의 가격 문제, 다양한 첨가물 문제를 장식 패턴으로 지금 해결했는데요. 꼭 장식 패턴으로만 해결해야 되냐? 다른 방법은 없나?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 패턴을 적용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략 패턴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만 바꾸는 거죠. 메소드를 통째로 바꾸는 거고, 아니면 유지하는 객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첨가물을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코스트를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첨가물을 유지하냐에 따라서 그 첨가물 가격을 원래 가격에 추가만 하면 되죠. 그러면 컨디먼트를 어떤 객체를 컨디먼트로 유지하냐에 따라서 가격이 바뀌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응용에서는 첨가물을 하나만 추가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동일한 첨가물도 여러 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응용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첨가물을 해세로 딱 하나만 유지해서는 해결하기는 어렵죠. 이 경우에는 전략 패턴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첨가물의 목록을 유지해 가지고도 똑같은 기능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컨디먼트를 필요한 만큼 추가를 하고 나서는 실제 가격은 컨디먼트의 가격을 추가된 컨디먼트의 가격을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그 커피의 가격을 추가하면은 최종 커피의 가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솔루션이 전혀 나쁜 솔루션은 아니에요. OCP도 되고요. 그렇죠? 새로운 첨가물이 생겼어요. 그럼 그 첨가물은 컨디먼트 타입을 상속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추가하면은 카라멜도 추가할 수 있어요. 여러 개를 추가할 수 있고, 추가한 순서도 중요하지 않고, 별로 문제가 되는 솔루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은 장식 패턴이라는 걸 배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 어떤 문제를 장식 패턴으로 해결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아니면 장식 패턴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는 조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략 패턴하고 장식 패턴을 비교해 보면은 장식 패턴은 여러 번 장식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어떤 데서는 요 얘기도 합니다. 전략 패턴은 한 메소드의 그 기능만 바꾸는 거죠. 그런데 이 장식 패턴은 한 메소드의 기능만 변경하지 않고 여러 메소드의 기능을 변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략도 실제적으로는 여러 메소드의 기능을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 바가 있을 때 이 후의 기능도, 바의 기능도 유지하는 전략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전략들을 통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일부를 그 전략을 이용해서 제공하도록 만들 수도 있죠. 그럼 그건 전략 패턴이 아니냐? 그것도 전략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맞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장식 패턴도 실제로는 여러 메소드를 장식할 때 사용하지는 않아요. 주로 여기서 본 예처럼 커스트라고 하는 하나의 메소드를 장식하기 위해서 주로 사용합니다.
여러 메소드를 동시에 장식하기 위해서 뭐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경우는 흔한 예는 아닙니다. 첨가물 목록을 유지하는 버전을 실제 코드로 살펴보면 beverage가 있고 beverage는 이런 식으로 목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첨가물들의 목록을 유지하고 있고 그 첨가물들의 목록을 이용해서 description과 cost 값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요 관련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보통 우리가 이제 자바 8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목록이 있을 때 반복문을 이용해 가지고 코딩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스트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내부 반복을 이용해서 구현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이렇게 해도 뭐 별로 코드가 복잡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간결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학습할 때에는 반복문들을 만나면 자바를 학습하는 경우에는 반복문을 만날 때 실제 반복문을 사용하지 말고 스트림 라이브러리와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이용한 내부 반복으로 구현해 보는 것도 학습에는 프로그래밍에는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아까와 달리 이제 베버리지를 계속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베버리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장식 대상으로 만들어 놓고 컨디먼트들을 첨가물들을 추가하는 거죠. 추가를 하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는 장식 대상을 만들고 포장해 가지고 최종 객체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장식 대상 객체를 만든 다음에 필요한 첨가물들을 이제 추가하는 형태로 코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하는 것도 그 장식 패턴을 이용하는 거에 비교해서 문제점이 장식 패턴이 훨씬 더 좋다라고 얘기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다 있으니까 우리는 장식 패턴이 효과적일 때 사용하시면 되겠고 장식 패턴이 효과적인 응용에서도 꼭 장식 패턴이 가장 좋은 솔루션인지는 살펴보고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식 패턴과 관련해서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어떤 이슈들, 문제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살펴볼 문제점은 특정 데코레이트에 적용하는 기능의 추가가 장식자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우스 블렌드에는 특별 할인 제도로 구현하고 싶은데 데코레이터를 사용하면은 제대로 동작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장식이 됐을 때 최종적으로 뭘 장식했는지 하우스 블렌드를 장식한 건지 디카프를 장식한 건지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고 파악을 해서 뭔가 적용하기에는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바르게 장식하는 등 생성할 때 오류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할 때 복잡하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도록 장식을 해줘야 되니까 그것이 번거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생성이 복잡하면 이 과정을 추상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객체들을 생성할 때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직접 장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 클래스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메소드를 호출하면 돼요. 내가 모카 2개 더블 모카의 휘브로 장식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만 알려주면 돼요. 그리고 실제 장식은 메소드에서 해주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는 생성 패턴을 추가적으로
뭐 생성 패턴이 아니더라도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실습에서 해볼 거예요. 그리고 여러 겹으로 장식된 경우 가장 바깥쪽 데코레이터가 안쪽 데코레이터를 알 수 있나 없나, 또 아는 것이 필요하냐. 그런데 어떨 때 필요하냐면은 장식을 제한하고 싶을 때 필요할 수 있습니다. 더블 모카로는 예를 들면은 뭐 장식을 제한하거나, 여기서 예제는 뭐냐면은 그 모카로 2번 장식했으면 아까는 모카 콤마 뭐 이렇게 출력했는데, 그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출력을 좀 예쁘게 출력하는 거죠. 원래 그 출력을, 지금의 디스크립션은 그 장식 패턴의 형태대로 구현을 하고 있죠. 하위에 있는 디스크립션을 불러가지고 그 디스크립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재기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카 콤마 휩 콤마 모카 이렇게 출력되는 게 아니라 더블 모카 콤마 휩 이런 식으로 출력하려 그러면은 장식 패턴을 하면은 힘들죠. 여기서 내부적으로 서치를 해서 모카가 한 번 더 장식되어 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는 또 어디서 나타나냐면은 장식을 제한해야 될 때, 더블 우유는 안 돼. 우유는 한 번만 장식할 수 있어. 우유를 2번 넣는 거는 가능하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걸 또 제한해야 되면은 뭘로 장식되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실제로는 물론 장식 패턴에도 이런 제한들을 구현을 할 수는 있지만,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는 장식 패턴이 그렇게 효과적이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실습에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이런 장식 제한이나 출력했을 때 뭔가 하위 거를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장식할 때 내가 장식하려는 애가 어떤 애들로 이미 장식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러면 장식 패턴을 사용하는 게 꼭 바람직한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재 예제의 문제점. 이제 이 교재에서는 그 커피 예제를 들고 나왔고, 가격을 계산하기 위해서 장식 패턴을 도입했죠. 그런데 아까 하나에 보여드렸듯이 그 예제는 장식 패턴 말고 첨가물들의 목록을 유지하는 것이 더 깔끔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요. 그 측면에서도 이 교재 예제는 장식 패턴을 소개하는 예제로는 별로 문제는 없는데, 과연 반드시 장식 패턴을 도입해야 되는 예제로는 또 도입했을 때 아주 효과가 높다고 설명하기에는 적절한 예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금의 예제는 장식 간의 차이가 너무 단순합니다. 계산이 항상 덧셈이 아니라 곱셈이 필요하면 몰라도, 얘는 되게 그 차이가 behavior difference가 아니라 property difference라고 합니다. 즉 이제 유지해야 되는 게, 원래 예를 들면 첨가물이면 첨가물을 모카를 2개, 우유를 1개, 또 크림 1개, 우유 1개, 이 차이거든요. 유지해야 되는 게 뭔지의 차이를 이제 장식 패턴으로 나타낸 겁니다. 근데 보통의 장식 패턴은 그런 상태의 차이가 아니라 행위의 차이를 구현하는 것때가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바에서 입출력을 할 때
이 장식 패턴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출력 버퍼들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압축 스트림으로 포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스트림은 저장할 때 압축해서 저장해주고 불러들일 때 그 압축을 해제해서 데이터를 줍니다. 또 인크립션 스트림이면 저장할 때 암호화해서 저장해주고 읽을 때는 암호화된 것을 풀어서 제공해줘요. 그래서 원래 인풋 스트림이 있는데 얘를 뭘 포장하냐에 따라서 하는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하나는 압축을 하고 하나는 암호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예제는 그런 예제가 아니라 유지해야 되는 게 뭐냐, 그 차이를 이제 행위의 차이로 뒤바꿔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그 장식간 차이가 너무 단순하다라는 문제가 있고요. 근데 만약에 행위적 디퍼런스면, behavior difference면은 어떤 또 문제가 있냐면은 순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계산이 항상 덧셈이기 때문에 목화를 언제 포장하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걸 포장했을 때 곱하기가 된다. 그러면 그거는 포장하는 순서가 매우 중요하죠. 언제 포장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매우 달라집니다. 언제 곱하기 1을 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또 순서가 되게 중요해져요. 지금처럼 되게 단순하면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은데 복잡해지면, 이 장식자가 하는 일이 복잡해지면은 순서가 또 중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장식 패턴이 실제 라이브러리에서 사용된 예를 살펴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입출력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기본적인 입출력을 기능을 확장하기 위해서 뭐 버퍼 입출력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한다든지, 아까 보셨던 뭐 압축을 해준다든지, 뭐 암호화를 해준다든지, 또는 기본 입출력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뭐 데이터 타입에 따라서 읽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렇게 기본 입출력에다가 포장을 해서 제공하는 형태로 많이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GUI에서도 어떤 기본 노드들이 있을 때 이 노드를 포장을 해가지고 좀 더 기능을 확장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윈도우 어떤 노드들이 있을 때 이 노드를 스크롤 페인으로, 그러니까 스크롤 바로 포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 에리어 같은 것들을 이렇게 스크롤 바들을 추가를 해주는 거죠. 이럴 때도 이제 이 데코레이터 패턴을 많이 사용합니다. 장식 패턴을 학습한 후에는 장식 패턴으로 모델링하기 적절하지 않은 것도 장식 패턴으로 모델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장식 패턴을 검색해 보면 다양한 예제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제들 중에 매우 부적절한 예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본 예 중에 하나가 핸드폰입니다. 핸드폰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던 핸드폰입니다. 따라서 제공하는 기능에 다양한 조합이 있을 때 기본 핸드폰에 기능을 조합하여 핸드폰의 종류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예로 월세방을 장식 패턴으로 모델링하는 예도 본 적이 있습니다. 월세방이 가질 수 있는 특성도 매우 다양합니다. 제공하는 방의 개수가 하나이거나 둘일 수 있고, 가구와 전자제품이 다 비치되어 있을 수도 있고 일부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을 허용하는 방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특성들을 조합하여 월세방을 나타내고자 장식 패턴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식 패턴을 적용하기 전에 최종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됩니다. 월세방의 경우
최종 목적이 무엇일까요? 월세 가격이 목적이면 장식 패턴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커피와 전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월세방을 다양한 특성으로 조합하여 월세방 객체를 만들 수 있지만 가격이 그 조합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영향을 주지만 커피 예제와 달리 가구가 있다고 늘 동일한 가격만큼 증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핸드폰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의 가격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 패턴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기본 핸드폰에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구매할 수는 없습니다. 또 월세방의 목적이 가격이 아니라 월세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에도 이것이 장식 패턴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장식 패턴은 장식된 것과 무관하게 객체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객체를 생성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조합을 이용해서 생성할 때는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생성한 후에는 어떻게 장식됐는지 모르고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월세방이 어떤 조합으로 구성됐는지를 알기 위해 장식하는 것은 잘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식 패턴을 적용을 고려할 때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첫째, 장식 패턴을 적용하지 않으면 클래스 폭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특히 최종 목적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behavior difference인지 property difference인지를 구분해야 됩니다. 지금 봤던 이런 월세방의 경우에는 behavior difference가 아니라 property difference입니다. 보통 property difference는 그 property difference 때문에 어떤 행위가 바뀌는 것이 아니면 또 결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면 장식 패턴으로 모델링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behavior difference가 장식 간에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알고리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장식을 통해 확장한 기능이 하나인지 여러 개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장식 패턴은 하나의 기능만 확장하는 겁니다. 커스트면 커스트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또 동일 장식자를 여러 번 적용하는 것이 필요한 건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면 장식 패턴이 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장식 패턴을 적용할 때 또 꼭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장식 제한입니다. 장식 대상들이 있고 장식자들이 있을 때 어떤 장식자들은 특정 장식 대상에 대해서는 장식할 수 없는 경우, 또 어떤 거는 여러 번 적용할 수 있지만 어떤 것들은 여러 번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이렇게 장식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장식 패턴을 적용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방법으로 설계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본 커피 예제에서 더블 모카는 괜찮지만 트리플 모카는 안 되는 경우, 또 소이는 한 번은 두유는 첨가할 수 있지만 소이는 한 번만 첨가할 수 있는 경우, 또 익스프레소 같은 장식 대상은 휘브로, 크림으로는 장식을 못하는 경우, 이런 제약들이 복잡한 경우에는 장식 패턴을 이용해서 처리하기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장식을 제한하고 싶으면은 장식할 때 가장 바깥쪽 장식자뿐만 아니라 내부 장식자들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장식돼서 지금의 객체가 만들었는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을 별도 제공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으로 알 수 있는 다른 어떤 방법을 제공해 줘야지만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실제 그러면 그 제한하는 그 기능을 어디다 구현해야 되는지 또 고민이 될 것입니다. 각 장식자에다 구현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디 다른 데다가 구현할 수 있는 건지 고민이 될 텐데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각 개별 장식자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 개별 장식자에 구현을 하게 되면 코드 중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식자들마다 다 그 장식자에 맞는 패턴들을, 그러니까 패턴이 아니라 각 장식자에 맞는 제약 상황을 구현해야 되겠고, 그 제약들이 복잡하면은 각 장식자의 응집성 측면에서, 클래스의 응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코드도 중복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또 그 장식자와 특정 장식 대상과의 의존 관계도 맺어질 수 있어요.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찾아가서 맨 끝에 마지막에 장식되어 있는 것이 익스프레소인지 디카프인지 뭐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휩과 디카프, 휩과 뭐 익스프레소와 의존 관계가 맺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실제 만약 장식을 제한하고 싶으면 개별 장식자에다가 이것을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코드로 만든 다음에 별도 메소드에서 이 장식하는 객체를 생성하는 메소드를 만들고 이 메소드에서 그 장식에 대한 제한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응집성 측면에서도 좋고 의존관계 측면에서도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이쪽 장식자들이 장식 대상과 특별한 의존관계를 맺어지지 않아도 되고 장식자들의 코드도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장식 제한에 대한 내용들이 거기에 안 들어가니까 더 간결하고 응집성이 좋아집니다. 기존 코드를 리팩토링 할 때 장식 패턴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면은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다. 클래스를 구현했는데 그 클래스에서 항상 사용되는 기능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사용되는 기능이면은 그것을 그 클래스에서 빼서 장식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떨 때는 디코딩을 추가적으로 해요. 그러면 항상 디코딩 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 하게 되면은 이 기능을 장식자로 빼서 내가 디코딩을 추가적으로 해야 될 때는 장식자로 이 객체를 포장해주고 디코딩이 필요 없을 때는 그냥 원래 객체를 사용하면 돼요. 그러면 이 코드도 간결해지고 얘도 응집성이 높아진 코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move embellishment, 핵심 기능이 아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은 클래스에서 빼서 장식자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식 패턴을 이제 요약해 보겠습니다. 장식 패턴은 스트럭처럴 패턴입니다. 처음 만나는 스트럭처럴 패턴이죠. 기존에 만났던 건 비헤이비어 패턴이고 어떤 클래스와 객체들의 구조를 이용해 가지고 패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었는데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스트럭처럴 패턴입니다. is A와 has A를 동시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코레이터 패턴을 언제 적용할 수 있냐면 상속에 의한 제약상이 구속받지 않고 동적으로 객체의 책임을 추가하고 싶을 때. 근데
이거는 이제 오버라이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의 기능을 재정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속을 이용해서 재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hasA를 이용해서 재정의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시스템이 동작하면서 객체의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하고 싶을 때. 근데 이 제거는 또 장식해서 제거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객체를 어떻게 장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동작하는 거예요. 뭘 장식했다가 그 다음에 필요 없으면 원래 객체를 그냥 쓰면 되는 거고, 그렇게 받아주셔야 돼요. 장식했던 걸 또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장식된 거를 제거를 할 수도 있어요. 제거할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그런 식으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동적으로 객체에 추가할 수 있는 서로 독립적인 다양한 기능이 있을 때, 이제 아까 이것도 이제 그 리팩토링 할 때 살펴본 거죠. 선택적으로 하는 기능들. 그리고 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거를 장식자로 만들어서 필요한 애를 선택적으로 장식해서 사용하게끔 만들면 돼요. 장단점은 코딩이 단순해지며 클래스의 응집력이 높아집니다. 장식자의 응집성도 높고 장식 대상도 응집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두 클래스 모두 간결한 거죠. 이 간결한 걸 합쳐서 복잡한 걸 만드는 거예요. 상속보다 유연하게 객체의 기능 또는 상태를 추가할 수 있고 제거도 가능함. 또 어떤 책임을 2번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말이 조금 뭔가 메소드가 추가하고 멤버 변수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버라이딩 하는데 그 isA가 아니라 hasA를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여기서 제거란 빈 메소드나 예를 발생하도록 데코레이터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는데 이것도 좀 정확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정확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객체가 있으면 기능을 추가할 수 있고 그냥 이 객체만 어차피 갖고 있는 거니까 원래대로 갖고 있어서 포장된 것과 포장 안 된 거 두 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쓰고 싶으면은 여기에 대한 참조를 어차피 갖고 있으면 얘를 쓰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했다가 다르게 포장하고 싶으면 또 얘를 또다시 포장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포장한 애, 이렇게 포장한 애, 이렇게 포장한 애가 있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네. 그리고 이 기능을 없애기 위해서 빈 매스로 포장한다? 그건 아닙니다. 요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 뺍시다. 요건 아닙니다. 제가 그 올리는 슬라이드엔 요거는 제거하겠습니다. 단점은 클래스가 비교적 많이 정의될 수 있고 요 구조가 약간 복잡해서 디버깅 하기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은 이 데코레이트 패턴을 도입한 이유는 클래스 폭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사용하니까 작은 클래스들은 많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에 클래스 수와 그 조합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클래스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많이 만든 게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장식자를 만듦으로써 관련 클래스에 중복되어 있는 그 요소들을 한 곳에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를도 쓰는 어떤 장식자, 이 클래스에 쓰는 장식자들이 만약에 장식자를 이용하지 않으면 여기에도 중복되어 있고 여기에도 중복되어 있는데 요거를 빼서 장식자로 만든 다음에 얘도 필요하면 그때 장식하고 얘도 필요하면 장식하는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데코레이트 패턴을 구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은 최상위 컴포넌트 클래스가 라이트웨이트여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위 컴포넌트는 우리가 공통 리모컨으로 사용할 그 클래스예요. 커피 예제에서는 베버리지 클래스가 됩니다. 얘가 무거우면은 이제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데코레이터들을 아우르는 추상 장식자 클래스를 꼭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근데 얘를 만들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장식자들이 반드시 구현해야 되는 메소드들을 추상 메소드 추가해가지고 만들게끔 할 수도 있고, 장식자들을 구분하는 타입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퀄리티 테스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예제에서도 모카 휩으로 장식한 거나 휩 모카 휩 모카, 모든 어떤 순서대로 장식하나 동일한 객체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교는 간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원한다면, 비교가 필요하면은 이것 또한 이 장식 패턴의 구현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요것도 실습에서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레이어를 제거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는 장식 패턴에서는 장식된 것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필요한 코드를 장식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 추가하는 것보다 새롭게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존 객체가 있으면 얘를 장식함으로써 기존 객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 객체는 늘 다른 어떤 그 객체 변수로 가리키고 있고, 추가한 다음에 얘만 쓰고 싶으면 얘를 이용하면 되겠고, 또 다른 것들을 만약 이렇게 장식하지 않고 다르게 장식하고 싶으면 원 객체를 또 장식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장식한 다음에 얘 제거하고 또 장식하고 얘 제거하고 또 장식하고 이런 식으로는 장식 패턴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 C++ 코드는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해제로 뭔가를 유지할 때에는 포인트를 이용해서 유지합니다. 그래서 늘 이 소멸시키는, 객체를 소멸시키는 게 번거로운 측면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 C++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위에서 추상 메소드가 아닌데 얘를 상속하면서 이렇게 추상 메소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상속하는 애들은 반드시 get description을 구현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로 그 데코레이터 패턴, 장식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고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